안녕하세요. 풀스택 웹개발 프로젝트 11차시입니다. 11차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론트엔드 쪽,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계에서 어떤 개발 단계를 거쳐서 풀스택으로 연결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게시판 UI 먼저 설계할 거고요. 글을 위해서는 CSS 기초 스타일링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인터랙션 요소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탑재를 해볼 거고, 총괄을 해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먼저 게시판의 UI입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할수록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HTML은 마크다운 랭귀지죠, 그죠? 그래서 HTML로 구조를 만들고 CSS로 이제 디자인을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인터랙션 추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HTML과 CSS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웹이 움직이는 또는 기능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UI 요소를 한번 보시면 제목 입력창 해서 여기서 인풋 타입이죠. 그래서 입력을 받을 거고 텍스트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입력창은 텍스트 에리어로 더 넓은 창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 버튼에서 얘네들은 버튼 타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겁니다. 또 글 목록을 영역을 보면 글 제목이랑 그다음에 작성자, 날짜 이런 것들을 이제 UL이라든지 div라는 이제 태그로 이제 묶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폼 태그로 묶어 넣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목, 내용, 작성하기. 자, 요렇게만 봐도 여기서 이제 글 작성 목록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포스트 리스트 그리고 포스트 아이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명을 이제 추가했죠, 그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CSS를 다룰 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화면 자체를 꾸미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HTML은 이제 우리 브라우저에 보이는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어,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S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에 디자인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HTML만 있어도 사실은 뭐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좀 드라이할 뿐이죠. 굉장히 건조하게 돼 있을 뿐이라서 CSS를 통해서 좀 더 멋지고 좀 예쁘게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색상 크기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 표현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짰던 요 폴더 있죠? 요 폼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특정한 클래스를 불러오는다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점 포스트 아이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포스트 아이템 여기 클래스가 있었죠. 얘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얘 볼더 약간 둥글게 설정을 하고, 패딩을 둬서 약간 좀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 바텀 밑에서부터 10픽셀만큼 바텀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런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막 잘 모르겠어요. 저는 CSS를 자주 안 다루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특히 이런 HTML이라든지 CSS를 자동화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져서 굳이 다만 이제 얘네들을 클래스별로 끌고 와서 그 객체들을 꾸며줄 때는 이렇게 점 포스트 아이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CSS에서 그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HTML 자체 내에서
HTML과 CSS를 한 번에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버튼을 그냥 빈 버튼이 있으면 안 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무슨 기능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그 작성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제출하기 서밋이라든지 커밋이라든지 뭐가 됐든 버튼에 무슨 역할을 해줘야지만 그것이 동적으로 그 웹페이지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쿼리 셀렉터에서 버튼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이벤트 리스너, 어, 이벤트 리스너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트워크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걸 다 리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이벤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 클릭이라는 거예요. 클릭이란 행위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펑션 함수가 동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입력값을 가져오는데 타이틀은 쿼리 셀렉트에서 인풋 아까 그 타이틀 내용을 가져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는 그 텍스트 입력 창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콘텐츠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글 요소들 아까 글 목록들이 생기겠죠, 그죠? 글 목록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타이틀과 콘텐츠로 H3 제목 헤드 3 제목이죠. 태그로 묶여져 있고 얘는 p 태그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리스트에다가 추가가 이렇게 append child 그 아래에서 하나씩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슬슬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코드의 흐름 그리고 코드의 구성은 이제 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요 자바스크립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평가하는 능력치를 평가하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런 부트캠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바닐라 JS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리액트를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학습하시고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바닐라 JS라고 하는데 바닐라 JS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리액트를 넘어가시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노드 JS든 뭐 다른 익스프레스 JS든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좋지. JS를 자바스크립트를 건너뛰고 벌써 프레임워크를 한다?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HTML을 한번 작성해 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요 헤드 파일은 아마 저랑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헤드 파일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저희가 아까 CSS 파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HTML과 CSS가 서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 스타일을 만들어서 따로 써도 되거든요. 이 밑에 하단에다가. 근데 이렇게 되면 HTML 코드가 너무 길어져. 그래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직하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내할 수가 있죠. 그래서 CSS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고 주소는 그 style.css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CSS는 확장자고요. 스타일은 파일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타일 CSS라는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링크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걸 헤드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CSS 파일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 작성 폼이네요. 그래서 폼 자체가 write 폼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는 제목 입력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죠. 네, 요것은 이제 그 텍스트 입력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그 웹이나 앱 같은 데 보면 입력하는 창에다가 보면 굉장히 옅은 회색으로 뭐 내용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사용자가 친화적이죠.
그리고 나서 버튼 작성하기 해서 여기 버튼이 이렇게 들어갔고 버튼으로 작성하기를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것을 이 폼을 보고 대충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HTML 자체는 마크업 다운 랭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요 구조들을 보고 CSS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각각의 이제 뒷부분에 상세하게 나올 텐데 클래스 명이 있거나 아니면 태그 명이 있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네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랑 연결이 돼요. 이 JS랑 연결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SS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style.css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태그명으로 라이트 폼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풋과 텍스트 에리어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 스타일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좀 나는 좀 잘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걔네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너무 진짜 식은죽 먹기로 너무 잘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설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저장하시고 이제 Node.js, 노드 서버 JS 얘를 실행시켜 주면 이제 로컬 호스팅에 서버가 러닝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제목 입력과 아까 플레이스 홀더인 내용 입력, 그다음에 여기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과 CSS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성하기 버튼을 아무리 많이 눌러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성하기까지 한번 넘어가는 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직 HTML 보고 있네요. 자, 처음에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죠? 내용 입력하고 버튼 작성하고 했는데, 자, 이제는 글 목록을 또 추가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된 글들이 여기로 이렇게 지금은 제목 예시 내용이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배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 리스트랑 클래스가 포스트 리스트고요. 여기서 예시 제목과 예시 내용 이런 식으로 div로 감쌌어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는 글을 작성하는 곳이고 요 밑에는 글 목록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도 역시 CSS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포스트 리스트 이게 보이시죠? 요 클래스 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포스트 아이템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아이템에서 H3 얘를 또 컨트롤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마진을 이렇게 주겠다 0,0으로 해서 그냥 딱 붙여서 막 표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포스트 아이템의 p 태그를 마진 제로로 해주고 컬러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CSS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말 세부적인 것들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말 그대로 꾸미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보는 사람들의 관점 또 개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얘가 동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인데, 먼저 폴더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라는 폴더 내에서 index HTML, 그 다음에 styles.css,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add event listener인데, 얘가 뭘 listen, 무슨 일이 발생하기 기다리고 있는 거니? 라고 했더니, 돔 컨텐트 로드래요. 얘가 발생하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 얘는 write 버튼, 그죠? 요 버튼이라는 거예요. 요 버튼이 쿼리 셀렉트를 통해서 동작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타이틀 인풋하고 컨텐츠 인풋 여기겠죠. 제목하고 내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트 리스트 여기 요 파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의한 후에 이렇게 함수를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d listener를 보면 클릭했을 때 펑션이 돌아갈 건데 이 펑션을 했을 때 타이틀 인풋이 타이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인풋이 컨텐츠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 처리를 지금 되게 잘해줬어요. 보시면 타이틀과 컨텐츠가 not이 앞에 느낌표 있죠. not. 이랬을 때 뭘 해줄 거냐? 얼트를 해주겠다. 경고를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팝업 창을 띄워서 제목과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DBAS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연결될 때 우리가 쿼리문을 날린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필수 요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뭐 에러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게시판이잖아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생성하고 또는 글을 읽어오고 또는 글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또는 글을 삭제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글 제목과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 요소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얼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친화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좀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글 요소 생성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글을 생성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글 요소예요. 여기서는 포스트 아이템 해가지고 아이템 애들 클래스 네임을 끌고 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시 제목과 예시 내용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얘들은 요 친구 얘가 생성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쌓이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쌓이는 방식이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해서 그 제목을 해놓고 내용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글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밑에 생기게 할지 또는 이 위에 생기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 HTML 폼을 위로 생기게 할지 밑으로 생기게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을 모두 다 완성을 했으면 이제 입력창을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초기화 시키는 것들은 이렇게 빈 따옴표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요거는 아마 전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버튼, 이제 삭제. 요거 지금 여기 삭제 버튼 보이시죠? 요걸 했을 때 이제 아이템이 삭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한 후에 다시 노드.js를 다시 노드 서버 JS 다시 재실행시키면 아마 여기에 이렇게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폼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웹페이지를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제가 크롭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이쁘진 않아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모든 개발에 있어서 먼저 기능적인 것을 개발한 후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나중에는 기능 쪽 개발하실 때 굉장히 지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록 이렇게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 코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 나중에 그 스탑 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HTML하고 CSS 그리고 CSS가 길어서요. 여기 36번 다음에 37번이죠. 이렇게 2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HTML 구조 작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HTML이 가지고 있는 폼, 마크다운의 위치들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CSS 스타일 적용했어요. 비록 예쁘진 않지만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글 목록, 점 포스트 리스트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구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하나씩 목록이 생성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가장,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크립트 JS를 생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이벤트를 처리를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연결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스크립트 설치 해가지고, src 해갖고 링크를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헤드에는 CSS가 달리고요. 바디에는 스크립트가 달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파일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글 작성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 기능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제가 따로 이렇게 공유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전 페이지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가 풀로 전체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HTML 코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차이가 있다면 요 파트 여기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이 좀 다를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아까 같이 실행을 시켜 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 사이드 측면, 아니 프론트엔드 사이드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웹 개발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 뒤쪽, 백엔드 쪽으로 접근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